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일입니다. 봄꽃 소식 여기저기서 들리죠? 남쪽에는 벚꽃 활짝 피어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서울에서도 벚꽃 소식이 들릴 텐데 봄꽃 예쁜 소식, 오늘 그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달리 봄이 되면 봄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진다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이 오래 간다면 봄철 우울증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금요일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그 서점에서 제일 네. 요즘 잘 나가는 책이 뭔지 아세요? 요즘 서점을 잘 안 가봤는데 역시나 책은 소설책 아닌가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네네. 해도 자기계발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공하는 3가지 방법, 5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뭐 내가 성공에 이르는 길, 이런 거 많이 팔렸는데 네네. 요즘에는 힐링 서적, 오. 나를 성찰하고 그 나를 좀 돌아보고 위안을 얻고 이런 책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네. 일명 멘탈 관리라고도 하죠. 오늘 인생 수첩에서는요, 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 전문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요즘에 하늘 보면 좀 밖에 나가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이제 날씨 변화 때문에 푸르면에 네, 허규형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탤런트 누구 닮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네, 오늘 강연 함께 해볼 텐데 저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 무조건 질문부터 먼저 좀 하고 싶어져요. 요즘 좀 가장 주의해야 할 질병이 또 있다면서요? 요즘에 봄철 우울증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요즘에 봄이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좀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굉장히 설레요. 봄만 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네, 설레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기분 좋고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긴 한데 왜 그러지? 뭔가 불안해. 나른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죠. 저도 그렇던데. 네. 네. 아무래도 봄이 되면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네. 설레기도 하면서도 막 싱숭생숭하고, 졸리기도 하고요. 네. 네. 쉽게 말해서 봄 탄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봄에 적응하는 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런 봄 타는 증상이 오래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봄 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봄 탄다 이런 말은 늘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게 좀 위험하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네.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실제로 봄철 우울증, 네, 이런 봄에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에 더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1, 2월에는 좀 줄었다가 네, 3, 4월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봄철 우울증이면 사실 봄이 지나면 그 우울증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봄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에 증상이 시작돼서 악화됐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봄, 여름에 우울증이 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퇴직을 한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봄, 여름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그 이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봄철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는 또 날씨도 한 몫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좀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봄철 땡땡땡땡이 우울증 부른다.
봄이면 너무 좋은데 네. 밖에 나가면 자꾸 미세먼지 얘기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정확히 답을 말씀해 주셔서 네.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하다 하려나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저 선행 학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방청객 분들께서는 네, 좀 요즘에 하늘 보면 좀 밖에 나가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우울하시구나. 아니 예전에는 봄이면 날씨 보고 꽃 보면 아 이랬는데 요즘 아 이렇게 되는. 그죠? 너무 심하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그냥 탁한 하늘만 보기만 해도 이제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하고 답답해요. 네. 답답한 마음이 들죠. 네. 게다가 봄에는 이제 날씨 변화 때문에 네, 호르몬의 균형이 불균형으로 바뀌어서 네, 우울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좀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를 통해서 후각신경으로 네, 뇌에 직접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네, 피를 통해서 뇌로 가기도 하는데요. 원래 뇌에는 뇌 혈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유해 물질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뇌에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막게 되죠. 네.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뭐 흔히들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이제 행복 알고 호르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안이나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분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뭐 자살 위험도가 높아졌다, 뭐 이거는 자세히 어떤 내용이죠? 네, 실제로 2002년에서 2010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5세에서 네. 79세 한 2만 7천여 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우울증 위험도 올라가고 네. 자살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다. 예,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씩 올라가면 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4배씩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아니 우리가 겨울철에 햇빛 못 쐬고 있어서 우울증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봄이 되면 햇빛 너무 좋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면 우울증에 햇빛이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미세먼지가 있고 이러니까 또 이게 또 지금 또 미세먼지가 또 우울증을 부른다 이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네, 햇빛이 실제로 비타민 D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 비타민 D는 또 세로토닌 또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아까 우울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호흡기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 피부 질환,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은 이제 제한하시는 게 좋고 네, 햇빛을 보시려면 실내에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그러면 그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거에 의존해야 되나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네, 충분하고요. 네. 실제로 광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예. 잠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빛을 쬐어 드리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일정 밝기 이상이면 뭐 실내에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쬐시면 충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봄철에 유독 또 경계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다면서요. 지금 또 화면에 나왔는데 환절기에 땡땡땡땡땡땡땡 우울증을 의심하라. 좀 기네요, 이번에는. 저 정도면 거의 논술 시험인데 너무 길게. 네, 아까 굉장히 잘 맞추셔서 네. 이건 좀 이거는 어렵지 좀- 않으실까. 네. 환절기에 땡땡 땡땡땡 땡이 몇 개요, 저게? 네. 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환절기에 잠이 쏟아진다면 네, 우울증을 의심하라입니다. 아니 이거 늘 이런 거 아닌가? 이거 춘곤증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점심 때 많이 졸린데요. 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40대 후반 직장인이신데요. 네, 이분이 뭐 원래도 직장에서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더 피곤해지셨다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머리가 무거워서 회사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거 제가 알아요. 네. 그 나쁜 부장님이 오셨구만.
그런 것도 꼭 물어봐야죠. 네, 네, 꼭 여쭤봐야 왜냐하면 되는데 2월에 인사이동하고 나쁜 부장님이 가셨어요. 아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이제 상담하는 자리에서도 예. 막 졸게 되고, 사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서도 졸다가, 네, 결국 불려가서 뭐 한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막 우울해지고 자책하는 것도 심해지신 그런 분이 네. 계셨어요. 이게 그럼 뭐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게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를 겪는 사람 중에 90%가 피로를 느낀다는 거죠. 이 피로감이 지속되다 보면 네, 일상생활에 아까처럼 영향을 주고 그게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우울 때문에 다시 더 피곤해져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네, 우울증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봄철 우울증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네.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아, 네. 지금 우울증 진단 기준을 보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하다. 이제 객관적으로도 좀 우울한 게 보인다라는 게 진단 기준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가 밝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중간에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냥 계속 우울한 것보다는 이 감정 기분의 변화 네.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난다든지 네. 네, 화가 나서 막 주체를 못 하겠다든지 아. 네, 그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마냥 우울해만 하는 게 우울증이 아니란 거네요. 네. 그래서 저기 옆에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막 짜증내봐. 아무 일도 아니고. 막 갑자기 화내는 사람 몇 명 알아, 내가. 많이 찔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네,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대체적으로는 우울증에 걸리면 좀 쏙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흔히들 생각하시기로는 우울증에 빠지면 막 입맛이 떨어지고 돌 씹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살이 빠지겠거니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봄철 우울증에서는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가 우리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적 허기라고 하죠. 네, 사람이 우울하고 막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뭘로도 좀 채울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막 배달 음식을 시켜서 주문하고 먹으면서도 맛있게 드시질 못해요. 네. 그리고 먹은 뒤에는 자책하죠. 내가 왜 이걸 먹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더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약간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때는 그냥 온갖 것 때려놓고 양푼에 비벼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 우울감이 오면 뭘 시켜먹는 모양이지. 아, 네. 근데 이제 우울증이 심할 때는 내가 이거 네. 비빌 힘도 없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무기력하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조절할 능력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 음식을 한번 먹어도 이제 조절할 능력이 네. 부족해서 결국 살이 이렇게 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체중이 불면 또 움직이기 또 싫거든요. 그러면 햇빛 볼 일 없고, 그러면 또 먹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네. 그래서 진짜 한 번 이미 증상이 시작되면 혼자서 빠져나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짜증 나는 거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증상이 나와? 네, 마지막은 과수면입니다. 그러면 또 자는 거고. 계속 살찌고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죠, 네. 우울증에서 보통 잠 못 주무시는 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도 보통은 안 좋은 생각들. 내일 어떡하지, 뭐 내년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봄철 우울증은 또 이 과수면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잠을 충분히 잔다 해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네, 졸리고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오늘은 이 과수면 중에서도 코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코골이. 예, 이 코골이가 과수면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코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면 중에 숨을 쉬잖아요. 네. 그 좁아진 그 기도를 통과하면서 연구개 그리고 혀 뿌리를 떨게 해서 공기가
나타나는 증상이 코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코골이가 지속되게 되면 나는 뭐 8시간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코골이 자체가 결국에는 산소가 뇌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로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주간 졸림. 네,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지속되면 그 또한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코골이가 심한 사람 그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은 뭐냐고요. 잠을 못 자니까. 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네, 며칠 어제였나요? 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옆 사람이 이제 코골이 때문에 옆형으로 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겠죠. 그 왜 대중 목욕탕 사우나 가면요 네. 수면실 있잖아요. 거기 유독 코 고는 사람 있어요. 네. 정말 미치겠는 거야. 좀 자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밤에 가면 더 그런데 네. 네.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찜질방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 그 근육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코골이가 없던 분도 술을 드시면 그렇게 코를 골게 네, 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수면실에서는 그런 코를 고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범철 우울증 의심해볼 증상은 심한 감정 기복이 있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꾸 잠을 잔다. 네. 이런 의심을 해봐. 근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봄이니까나 봄 타니까 싱숭생숭하고 감정 기복 있겠지. 네, 그리고 봄이니까 네, 내가 겨울이라 껴입어서 체중 관리 못해서 내가 살이 쪘을 거야. 네. 네, 혹은 춘곤증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네, 봄이 왔으니까 졸리겠지 라면서 다 그냥 스쳐 지나가실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혹시 이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분명히 좀 병원에 오셔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증상은 알아봤고 우리가 그 원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 말이죠. 그게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겠죠? 의사가 하는 말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금연하시고, 네, 금주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모든 일은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네,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네, 생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요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뉴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네, 유 스트레스. 네, 그리고 디 스트레스인데요. 유 스트레스라는 건 스트레스긴 하지만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오. 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그게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진짜 안 좋은 반대말이네. 스트레스네. 네, 그렇죠. 그럼 앞에 거는 약간의 긴장? 그래서 약간의 설렘도 사실은 약간의 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인생에 좀 필요한 것도 있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같은 사건이라도 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네. 네, 개인적인 취약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한 분은 지금도 저한테 오시는 분이세요. 네, 요번에 막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신데, 네, 이분이 워낙에 공부를 잘 하셨대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친척들 중에서도 자기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이는 뭐 어디 가야지, 뭐 나중에 뭐 돼야지, 네. 하면서 계속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압박은 됐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진학을 하고 났더니, 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드라마인데? 그런 게 진짜, 네, 뭐 꼭 드라마뿐만 아니라, 네, 실제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분은 결국에 힘들어서 휴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척들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다라면서 그걸로도 또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남자친구가 외도를 해서 어머. 네, 너무 상처를 크게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시기 전에 주변 친구들한테 네,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주변 친구들은 당연히 막 그 남자 욕을 하면서 막 헤어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분도 그게 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헤어지면 될 문제인데 이런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첫 번째 분이 본인한테 힘들었던 건 네, 다른 게 아니라
인정이었던 거거든요. 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게 본인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서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고요. 네. 네, 두 번째 그 여자분 네, 상황에서는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한테 나를 항상 지지하고 따뜻하게 예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행복해지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친구, 아, 친구 행복한 중요하죠. 가정. 네. 높은 시청률.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 와닿았어요. 제 어떠세요?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돈? 아, 돈. 아, 솔직하세요. 경제력. 네, 돈도 중요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MC께서는 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높은 시청률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네, 여기 계신 분께서는 돈이라고 했는데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 뭔가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높은 시청률? 아, 아이, 농담이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농담 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네. 방금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결국 뭐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 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높은 시청률이다. 라면 높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을 때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더 힘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잘 푸는 게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나는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면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나한테 오는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중압감,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본인의 마음이 좀 좋아야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시하는 것들을 좀 지키고, 네,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분들은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힘드셨죠. 네. 그런데 첫 번째 분께서는 본인이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일단 합격을 하셨어요. 그럼. 네. 그리고 힘든 결정이지만 본인이 결정해서 휴학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죠. 실제로 해내기도 하셨고요. 두 번째 분도 네, 사실 남자친구가 외도했다는 건 정말 큰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서 같이 욕해주고 막 위로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또 유지하셨다는 거는 본인한테도 어떤 매력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가진 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에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네. 조금만 뭐 어떻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특히 차 타고 가다가 그런 경우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만성 우울감, 그리고 만성 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좀 직접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졸업도 조금 늦게 한 편이고, 제 공모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 공모전이라 하면 그럼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겠죠. 네네. 네네. 네, 요즘에 뭐 스스로를 좀 자책하거나 네, 미래에 대해서 좀 제일 걱정하시는 건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수익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자꾸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청년들이 많이 느끼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울감 있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도 네,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힘드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나는 왜 이것밖에 하고 있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라면서 평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몫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냥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래는 바꿀 수 없죠. 보통 우울증일 때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실 수 있는 걸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서 강연을 하는데 아침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하다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생각한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좀 떠올려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 뒤에 정말로 있을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내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네, 이거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거지. 라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좀 힘든 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해답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당장 지금 현실에서 불행해지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이 치료법에 대한 또 명칭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 중에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울증 환자분들은 더더욱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인지 왜곡이라는 건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 좀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누구나 그렇죠. 모든 상황을 다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에 인지 왜곡이 있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지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인지 왜곡이 더 심하세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큰 겁니다. 그런 생각에 한번 휩싸이다 보면 혼자서 또 빠져나오기는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생각들을 주변한테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을 좀 치우쳐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도 있거든요. 언제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얘기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냥 그날 있었던 일, 어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솔직하게 쭉 써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를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고 해서 그냥 속으로 꽁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좀 하고 본인의 고민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좀 풀어라라는 말씀이네요. 네, 힘든 게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푸는 게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가서 크게 외친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친한 벗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 사실은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받을 때도 보면 내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막 하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풀리는 풀려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신과 의사는 뭐다라고 하면 대나무숲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한 게 어디에도 흘러나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저런 데 가면 소파에 이렇게 편히 눕게 한 다음에 맞아요. 거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그쵸. 들어주잖아요. 네. 예. 또 지금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 무슨 질문이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주변 보면은 주로 이제 뭐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뭐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좀 더 우울증이 올 확률이 높은지 궁금해서요. 네.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책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처를 더 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결국 해소가 안 돼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또 자기 합리화, 남 탓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남 탓을 해라. 네, 적절히 하시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다 내 탓하면 더 힘듭니다. 그럼. 아, 그럼요. 위축되고 막. 네. 남 탓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자존감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네, 스스로한테 칭찬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거라도 잡아서, 예. 네,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네. 남 탓을 많이 하고 본인 칭찬을 많이 해라. 간단하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뻑인데. 네. 나에 대한 칭찬 좋네요. 뭐 하나라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별일 아닌데 화가 나거나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가끔 가슴이 딱 막히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화병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치 부위가 이제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예, 꽉 막히고 답답한, 네, 그 느낌을 이제 가지는 병이 이제 화병이죠. 네. 네, 흔히 얘기할 때 화병인데 이거는 미국 정신과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는 진단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우울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내가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하신 분께서는 그게 별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중요한 대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포인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이런 거에 취약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대상이 있으면 그 화병. 주로 화가 날 땐 대상이 있더라고요. 대상이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좀 같은 일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까 출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눈물이 나는 채로 이제 전철에서 이제 우는 적도 있고 이제 출근하자마자 네. 이제 퇴근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우울증인지 궁금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고 이제 극복 방법도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출근하면서 네, 퇴근하고 싶다 이런 아, 생각 정말요? 네,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출근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실 정도라고 하니까 그 괴로움이 진짜 너무 상당하신 것 같고요. 네. 같은 일을 지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뭔가 성취,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사람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버리고 사람이 번아웃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아웃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뭐 우울, 공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좀 더 우울 쪽에 가까우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이거 역시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혹시 장기간 휴가나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가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제가 직장 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제일 잘 아시죠. 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러실 때는 쉬시는 시간만이라도 완전히 쉬시는 게 필요해요. 네, 완전히 놓고 쉬시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으면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그게 아닙니다. 잘 쉬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멍 때리기 시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이것도 네.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 멍 때리는 시간이 네. 있어야 나중에 뭔가 집중해야 될 때 네. 더 능률이 더 잘 나게 됩니다. 하여간 만 사람이 있으면 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가서 속내를 보면 다 행복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봄철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리하면서 봄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봄에 우울해지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네,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내가 작년에는 뭘 했는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다 뭐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만큼 안 된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안 된 건 아닐 겁니다. 네. 분명히 본인이 해오신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가치를 준다면 얼마든지 본인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봄철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정신 건강을 챙기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규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꽃길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범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여행 대잔치의 강성범입니다. 꽃길 좀 걸어보자라고 예. 했는데 오늘은 뭐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 다 하셨네요. 네. 뭐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네, 여행지죠. 그렇죠. 벚꽃 여행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은 벚꽃 여행지 어디 다녀보셨어요? 벚꽃 하면 역시 진해 군항제 아니겠습니까? 진해 진해구나. 좋죠. 네. 진해도 좋은데 저는 그 보문단지. 경주. 여러분들 많이 거기도 괜찮아. 아실 것 같아요. 경주 보문단지 드라이브 하면 정말 좋거든요. 화면 화사하다, 그죠? 예. 역시. 아, 예. 저 하늘 봄이구나. 화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벚꽃잎보다 사람 머릿수가 더 많죠. 정말 사람들 너무 많이 가는 곳을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아우 정말 소개해드리기 아깝습니다. 왜냐? 나만 아는 장소인데 사람들 진짜 없고 벚꽃은 정말 많은 곳인데 알려지면 사람 꽉 찰 텐데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기대되네. 네. 한적한 나만 알고 싶은 장소. 벚꽃길이면 얼마나 낭만적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봄, 경주, 진해 말고 나만 해? 뭐야? 아이유 노래요. 유명한 노래예요. 그게 무슨 아이유 노래야. 가락이 아닌데. 창 같잖아요, 이거는. 아무튼 봄, 경주, 진해 말고 자 나만의 벚꽃 스타그램 첫 번째 여행지 사진으로 보시죠. 어딘데? 자 그게? 어디냐면은요 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제가 말을 했어요 넘어가는데 생방이잖아요. 아유, 타이밍이. 한적한 근교의 벚꽃 여행지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네. 자 금쪽 같은 장소인데요. 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진짜 가깝네, 서울에서. 그렇죠. 예. 남양주예요? 아시겠지만 알려진 벚꽃 여행지는 자기 인증샷 한번 찍으려고 하면 뒤에다가 배경으로 한 150명 정도는 걸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나 혼자, 한적하다. 예, 전세 낸 듯이 찍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네. 한적한 곳입니다. 정말 예쁘다. 근데 여기가요 그냥 벚꽃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네. 어느 특별한 장소로 가는 곳입니다. 예. 특별한 장소면은 뭐야?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일 텐데 한적하다고요? 어디죠? 그렇습니다. 진짜 숨겨진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곳인데요. 예.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 옹주의 묘인데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봄길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 양쪽에 벚꽃이 쫙 흐드러져 있는데 말이죠. 네. 남양주에 릉이 있다. 잘 모르셨잖아요. 네. 경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에도 이렇게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벚꽃의 꽃말. 벚꽃의 꽃말? 삶의 덧없음이라고. 아, 그래요? 예. 아, 어떻게 그런 보면 꽃말이 이게 있구나. 봄에 사람들 잔뜩 몰린 곳에서 벚꽃을 보다 보니까 네. 그냥 벚꽃하고 보면 와 이 느낌인데 네.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벚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왠지 쓸쓸함이 느껴져요. 삶의 덧없음. 어떻게 보면 덕혜 옹주의 삶과 묘하게 겹치죠. 그렇죠. 그럼 안 돼. 앞에 우리 우울증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삶에 덧없으면. 그걸 극복해내야지 진정한 그거죠. 그렇죠. 우울하다고 계속 난 즐거워 이렇게만 느끼는 근데 것보다 그거일 수 있다. 벚꽃은 팍 폈다가 예.
금방 또 확 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삶의 덧없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덕혜옹주 묘소 가는 길을 네. 이렇게 벚꽃길로 해놓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힐링 여행이기도 하지만 네.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 같기도 한 남양주의 덕혜옹주 묘 가는 벚꽃길입니다. 네. 그런데 뭐 궁궐이나 묘 같은 곳은 한복 입고 가면 뭐 입장료가 무료인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좀 그런가요? 궁 같은 곳은 한복 입으면 무료죠. 네.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입장료가 얼마 안 돼요. 1,000원인데요. 한복을 입고 가시면은 그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그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죠.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날도 또 무료로 아, 입장. 그래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공짜 들어가면 그래도 기분은 좋으니까. 네. 그렇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덕혜옹주 릉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 봤거든요. 네. 아, 그 덕혜옹주. 장면하고 우리 비극이잖아요. 네. 근데 또 만개한 벚꽃. 아, 생각하면서 걷기 참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남양주에 있는 벚꽃길 소개해드렸고요. 네. 봄, 경주, 진해 말고 이거 뭐 매번 하시는 건가요? 중독성 있지 않습니까? 입에 감겨요, 네. 두 번째, 참. 두 번째 벚꽃 스타그램. 네. 요즘 SNS에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사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와 함께 벚꽃을 볼 수 있는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바다와 함께. 이거 어디야, 여기가? 좋네요. 저거 밑에는 유채꽃이에요. 예. 굉장히 낭만적인 장소예요. 네,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왕지마을인데요. 네. 이쪽은 뭐 모든 고장에 한두 곳씩 명소가 있긴 하지만요. 바다를 끼고 있는 벚꽃 명소라는 점에서 더 특별하고 더 절경을 이룬다고 하죠. 야, 차 타고 여기 이야, 멋있다. 옆에 기가 또 막히죠. 해안가가 쫙 펼쳐지기도 네. 하고요. 더욱더 여유롭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마을에서 왕지마을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인데요. 양쪽으로 펼쳐진 벚꽃이 보시다시피 아주 빼어난 절경을 자랑을 하고요. 이곳에 차량이 지나가면요. 알아서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구경하려고.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벚꽃 보고역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 만개했겠네, 그러니까. 지금 남해는 지금 완전히 지금이 피크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말 괜찮죠 방송에서? 예, 예. 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하니까 네. 지금 가셔야 돼요. 오늘 내일 출발하시면 절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뭘 피크라고 해놓고 방송에서 괜찮죠? 이거 뭐야? 생방송에. 절정으로 갑자기 바꾸셨어요.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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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멋지네요, 진짜. 아까 사진을 잠깐 보셨죠? 네. 시기만 잘 맞추시면요. 벚꽃하고 저기 유채꽃이 함께 피는. 예, 그 시기도 맞출 수 구름이 있으니까.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하얀 구름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거야. 예. 정확하게 저쪽 남해 지역이요. 예. 오늘부터 개화 시즌. 아, 그래요? 오늘부터 약간 2주 정도 진행이 되죠, 벚꽃이. 네네. 근데 딱 만개는 한 1주, 그거 놓치면 안 돼. 예. 2주까지는 괜찮은데. 2주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가 절정이죠. 예, 예. 피크가 아니고 절정. 너무 예쁩니다. 약간 솜사탕 같기도 하고 네, 네. 팝콘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벚꽃 여행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봄 경주지 어떻게 음치야? 내가 안 돼. 어떡해. 경주 진해 말고. 자, 오늘 제대로 된 벚꽃 여행지, 한적한 벚꽃 여행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역시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온몸이 힐링할 수 있는 벚꽃 여행지입니다. 힐링. 사진으로 보시면요. 힐링 벚꽃. 눈으로는 벚꽃, 코로는 맑은 공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힐링 여행지인데요. 여기 산인가?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개족산이라고 해요. 아, 여의입니다. 개족산. 예. 개족산. 여기는 네. 벚꽃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어떤 방법이죠? 벗어야 됩니다. 예? 벗어요? 양말이요.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가요? 예. 저는 뭘 벗나 했네. 깜짝 놀랐네. 이 개족산은요, 네.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이 맨발길이 있습니다. 그냥 뭐 자갈 같은 데 걷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황토길을 걷는 좋다. 이 맨발길인데요. 네. 그거 아시죠? 이 황토의 기분 좋은 끈적함. 좋죠. 감촉이 좋아요. 예, 발가락 사이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네, 그 네, 벚꽃 네. 그 촉감. 네. 그걸 네. 느낄 수 있어서 예.
오감, 온 몸이 즐길 수 있는 벚꽃 여행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감촉도 좋으면서 저건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거기에요. 그 황토의 미생물, 좋은 미생물, 효소라고 하죠. 네. 그게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 피부에 침투가 되면 네, 네. 온몸에 이제 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정확한 건 제가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아니, 실제로 저 황토집에 가서 제가 하루 잔 적이 있는데요. 네. 밑에 불 떼고. 예. 정말 좋아.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 여럿이 같이 갔어요. 가족이요? 예. 오. 뭐 이렇게 의심을 해? 내가 그러면 황토집에 그럼 가족하고 가지고 뭐 누가 왔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이상하시네. 이렇게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아침부터. 아니, 근데 정말 좋다. 벚꽃길인데 예. 황토길이고 그쵸. 거기를 걸으면서 벚꽃 감상하고 야, 이런 데가 어딨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대전에 있는 개족산 벚꽃길입니다. 네. 지금 멋지다. 피크니까, 지금 절정이니까 꼭 즐겨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원래 제일 좋은 건 마지막에 빼놓잖아요. 네. 원래 시간 넘치면 그냥 나만 가려고 네. 소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정말 대박인 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네. 환상적인 조명과 함께 이거 로맨틱한 봄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인가? 저거 남산타워 아니에요? 살짝 내려가셔야 돼요. 저 엑스포 타워죠. 엑스포가 아니구나. 아니. 예. 엑스포는 대전. 대구예요, 대구. 대구. 아, 대구. 아, 더 대구. 내려갔어야 되네요. 저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가 대구 테마파크의 벚꽃 축제장인데요. 네.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대구에서 가장 먼저 네. 벚꽃이 핀다고. 대구가 따뜻하지. 그렇죠. 네. 분지라서 따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해하고 거의 똑같은 시기에 오히려 더 먼저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기는 조명이 또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야경. 화려한데요. 네. 저곳이요. 대구 테마파크에서 진행하는 별빛 벚꽃 축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벚꽃 축제예요. 예. 대구라서. 예. 그리고 벚꽃 나무 개체 수가요. 윤중로, 여의도 윤중로에 3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야, 그 네 배. 정도예요. 그리고 전구를요. 1000만 개를 날아요. 이야. 1000만 개. 예. 와. 그래서 그 벚꽃잎이 하얗잖아요. 네. 원래 흰색이 모든 빛을 수용하는 그렇지, 색깔이잖아요. 야광의 조명을 딱 쏘면은요 정말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예. 화면을 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색깔들이 다 달라, 조명에 따라서. 예. 저렇게 조명들이 계속 빛나주고 네.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고, 네. 어머, 막 환상적이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벚꽃은 피고 일주일 후가 가장 아름답다고요. 네. 딱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 지난주 시작했구나. 23일에 예. 개장을 했거든요. 네. 축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고 지금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일 시기입니다. 사실 SNS에 이곳에서 사진 찍은 분들 상당히 많던데, 네. 이런 포토스팟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냥 길에서 찍게 되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겹치고 막 다른 사람 얼굴 나오고 막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이 포토 부스를 마련을 해뒀는데요. 네. 3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클래식카가 있는 곳도 있고 2층 버스가 있는 곳도 있고 벚꽃 바닥 그림이 있는 포토 부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아직도 겨울철 사진이 프사에 있는 분들은 네. 기왕에 봄철 사진으로 프사 바꾸시려면 네. 제대로 바꾸셔야죠. 그렇죠. 네. 벚꽃도 좀 필요하고요. 아니, 근데 정말 화려하게 해놨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아까 전구 수가 엄청났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인 것도 같기도 하고. 예? 빛의 축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더 아름다운 곳이 또 있어요. 여기에다 또 예. 무슨 우리가 즐길 거리.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나요? 체험거리 이런 거? 핑크 네온 거리라고 있는데요. 그 야광 꽃길을 쫙 펼쳐놓은 곳인데 아름다운 그림책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저 보이시죠? 예. 연인, 가족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매우 좋을 그런 곳입니다. 저 안에서 사진 찍으면 예. 정말 예쁘거든요. 우산 걸어놓고 그 밑으로 불빛이 떨어지는 것도 형상을 해놨고. 저 신경 많이 썼다, 저기는. 예. 정말요? 대구 분들은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자기들만 가고 싶어. 근데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무조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정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할 수 있는 벚꽃 축제까지 쭉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대구는 저 보고 나서 우리는 저 선짓국이라고 그러는 걸 네네. 대구는 소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피국이라고 불러요. 거기 아주 오.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그릇 드셔도 좋고. 벚꽃 보고 소피국. 아, 좋지. 네. 하얀 거 봤으니까 뻘건 거 보고. 약간 언밸런스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모시고 가면 꼭 소피국 드셔보셔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데가 우리는 대뜸 벚꽃 얘기했더니 진해 군항제 그렇죠. 얘기했고 아까 또 경주 경주에.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적한 곳을 소개해 주니까 거기에 가족들하고 가면 정말 아주 알뜰하게 멋지게 그렇죠. 벚꽃을 즐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벚꽃 개화 시기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판넬로도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요. 쭉 보시면 되는데 그냥 생방송인데 그냥 보고 계시면 방송사고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예년보다 3, 4일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산과 경주, 대구, 광주 이미 개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인 3월 31일부터 대전과 전주가 이제 개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4월 들으면 좀 더 올라오죠. 청주와 강릉이 4월 1일, 춘천은 4월 7일, 서울 4월 3일부터 개화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만개 시기, 절정이 언제냐면요. 네. 개화 후 보통 약 일주일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개 시기를 알아보면은요. 남부지방은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고요. 중부지방 벚꽃 만개 시기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벚꽃 흐드러지게 펴 있으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저게 바람이 불면 벚꽃이 또 이렇게 눈 오듯이 싹 내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 많은 데는 그렇게 못 하는데 네. 사람 한적한 데는 바람이 안 불면 나무를 한번 툭 흔들어? 쳐보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좀 내리지. 살짝 예. 세게 치면 안 되니까. 살짝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아는 곳이 윤중로 벚꽃 축제잖아요. 여의도. 네, 여의도. 사실은 요 윤중로 벚꽃 축제가 네. 방송인들의 적이죠. 왜요? 아 그때 길 막혀. 다른 시기보다 1시간 먼저 나가야 돼요. 그만큼 차가 많이 막히고 예. 교통 통제가 많이 되는 시기가 또 맞아요, 여의도의 맞아요. 윤중로 벚꽃 축제 네. 시기인데요. 네. 여의도 벚꽃 축제는요. 4월 5일부터 약 7일간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거긴 뭐 진짜 놀거리 정말 많죠. 맞아요. 노래자랑, 거리 예술 공연, 캐릭터 퍼레이드, 꽃마차, 백일장 등 다양한 공연, 전시, 홍보, 체험 행사들로 상충객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길이 막혀서 문제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항상 매번 교통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윤중로 교통 통제가 좀 있겠죠. 네. 당연히.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4월 4일 낮 12시부터 12일 정오까지 여의소로 1.7km 구간하고요. 그러니까 국회 끼고 있는 그 도로 네, 있죠. 네. 거긴 통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순복음교회 앞, 순복음교회 아시죠? 그 앞에 둔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를 막는 거예요. 그 둔치 도로 진입로부터 여의하류 IC 시점부까지 1.5km 구간에서는 차량 통제가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이라 네. 자꾸 말을 더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구간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를 피하거나 네. 그 시기 조심하시거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여의도 나가실 때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편하다. 맞아. 말씀을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차 막힐 때는 네. 대중교통 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네. 사람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이렇게 꽃길 걷잖아요. 네. 이럴 때는 미세먼지도 알아서 좀 안 와줬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맑고 이러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꽃길도 네. 걷고 이러게요.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예전에 처음 미세먼지 살짝 올 때는 큰일 났다 막 그랬는데 적응을 또 무뎌지죠. 하더라고요. 완성이 돼. 예. 미세먼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이제 내 몸이 좀 적응을 했겠지. 좀 심하면 마스크 쓰자. 예. 이런 마음으로라도 이 봄에 예. 미세먼지 때문에 웅크려 있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 이겨내면 안 되고 네. 해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그건 확실해. 그리고 벚꽃놀이 또 뭐. 뭐 중국에서 다 온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다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벚꽃 축제 예. 할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어떤 거요? 이거는 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에 한 번요. 네. 윤중로 벚꽃 축제 때 생방송을 하러 거기 갔는데요. 네. 재밌다. 어떤 아저씨 한 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왜요? 야 시작하냐? 아, 이미. 아니 생방 들어가야 되는데 아. 계속 병을 붙들고 와서 야야 시작하니? 이러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흥이 많이 나셨구나. 지금 말로는 야야 시작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야 이랬을 거예요. 예. 맞아요. 어디 가면은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하면요.
꽃보다도 더 많은 게 술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드시고 그냥 네. 기분 좋은 건 좋은데 네. 만취하셔가지고 주변에게까지 그리고 본인도 네. 다음날 후회할 일 만드시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여행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소개해드린 중에 어디가 제일 탐나세요? 저는 일단은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남양주 가까운 데 있죠. 예. 거기에 한적하게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좋네요. 좋죠. 예. 사람들이 또 많이 모르는 장소라고 하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멀리 가고 싶어요. 어디요? 주말이니까 대구까지 한번 내려가 보면 어떨까. 소피국 먹을라. 네. 맛있는 음식도 좀 다 다르네요.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저기 남해안에 그 마을 있죠. 바닷가 끼고 있는. 해안가. 거기 가서 이제 벚꽃 구경하고 네. 낚시 좋아하니까. 아, 그렇구나. 거기 들이우고서 이제 물고기도 좀 잡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취미 맞는 곳에 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국 벚꽃 개화식이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릴까요? 네. 자, 지금 저기 남쪽에는 벌써 이제 이미 시작이 폈고요. 됐죠. 지금 남쪽, 남해안 따라서 대구도 포함이 돼요. 네. 지금 가장 빨리 피는 곳이 이쪽이니까요. 이쪽인 지금이 핀 지가 이제 일주일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남쪽부터 이렇게 훑어 올라오시는 것도 네, 좋아요. 네. 벚꽃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 수도권과 그 동해 쪽, 강원도 쪽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준비를 하고 단계가 있는.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이쪽이네요. 네, 그죠? 남쪽으로 그렇죠. 가시고 남쪽 한번 아까 내려가 말씀드렸던 보시고.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벚꽃을 느낄 수 있는 네. 곳은 저길 달려보고 싶어 진짜. 예. 이거 너무 예쁘지 남해였죠.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구 테마파크 같은 네. 그 네. 별빛 벚꽃 축제 네, 네. 그쪽은 네. 정말 사람이 벚꽃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에 가시면은 그쵸. 인증샷도 남기실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 사람 북적북적거리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가시면 될 테고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한적한 곳 이렇게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네. 예, 이렇게 인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남양주 그쪽 가잖아요. 예. 네. 장어도 맛있다. 갑자기 맛집 탐방 한번 하나요? 그 저기 어서 좀 많이 드시고 저기 덕혜옹준묘에 눕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근데 안 되죠. 아니 여기 보니까 다 그거예요. 서귀포 제주도잖아. 네. 광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맞아요. 만 여행을 벚꽃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주는 뭐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왕지마을 남해안 거 소개해드린 그곳은요. 유채꽃 필 때 정말 같이 가면은 네. 정말 콜라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예. 색의 조화가 예.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노란색하고 흰색이 싹 조화가 되는. 그죠. 그러니까 바다도 예. 싹 펼쳐지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 하늘 공기는 그래도 그런 네. 꽃 보면 진짜 안구 정화될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거 우리 안구 정화 시켜주네 바로. 예. 예? 약간 팝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솜사탕 같기도 꽃길 하고.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인가 봐 완전히. 그러네요. 사진 찍을 수 있는. 지금 밑에가 유채꽃이고 네. 네. 위에가 벚꽃. 근데 요즘같이 미세먼지 낀 그런 배경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예. 아, 이제 장인 아나운서는 이제 혼자 여행 가면 좀 그렇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조금, 방송에서 저는 시에서 혼자 죄송합니다. 혼자 못 참 가죠.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데 하실 텐데. 언니하고 엄마 아빠하고. 가족들하고 가야죠. 네. 그럼 연인이 생기면 네. 가장 같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벚꽃 여행지는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대구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화려하고 예. 사람 많고 이러니까 저는 조금 멀리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대구까지는 좀 가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가요. 맞아요. 교통에서. 그렇죠. 네. 네, 1시간.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아, 정말요? 아, 강성범 씨처럼 자, 재치 있는 남자? 성범 씨, 말 잘 더듬고. 네. 성범 씨, 예. 끝냅시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예. 아유, 오늘 덕분에 꽃길 잘 봤습니다. 구경도 잘했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숨겨진 여행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번 주말부터 완전히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네.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설레임이 또 있고 오늘 꽃길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날씨 계속 오늘, 내일, 모레까지 궁금해요. 네, 날씨 어떨지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세관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지가 좀 많지 않은가 봐요. 기분이 좀 좋아 보이는데 밖에 상황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제 얼굴 표정으로만 봐도 바깥 날씨가 짐작되시죠? 어제와 비교하니 확실히 코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깨끗한 공기 소식을 전하니 제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8시 기준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 전국도 현재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진 않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영남과 전남 동부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는 건조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서울 13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는 18도 등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비 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에 또 한 차례 내리면서 남아있는 먼지와 건조함을 해소시켜 주겠습니다. 대신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낮아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흩날리는 꽃 구경하러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특히 봄철엔 먼지와 함께 꽃가루까지 날려 각종 안구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지는 게 주된 증상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미지근한 물에 눈꺼풀을 마사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손은 눈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감염 원인이 돼서 외출 후엔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외선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막염은 물론 백내장과 망막염, 황반 변성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일상에서 물 자주 마시기 등 건강한 눈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따뜻하게만 챙겨 입으신다면 맑은 하늘 아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알찬 주말 계획 세우셔서 행복한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또 이번 주말이면 3월이 마무리가 돼요. 네, 3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